행동들을 했어요. 이 본인한테만 불친절하다.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를 여러 번 했어요. 본인이 또 다니면서 그것도 소명한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한 1년 정도 있었어요. 좀 병이 왔구나. 왜냐면 그전에는 뭐 음식점에 가면 뭘 더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했거든요. 쑥스러움이 많아서. 그랬던 애가 자꾸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. 어디를 가면 왜 저한테만 이렇게 하세요? 막 달려가가지고 왜 제 욕하세요?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. 결정적으로는 얘가 밤에 이제 인천공항에 가서 한 이틀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. 나중에는 엄마 여기에 가슴에 뭐 폭탄이 있다는 거, 시험 폭탄이. 이거 꺼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 가보자. 그래도 애는 점점 나아지진 않고 병식이 생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,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얘가 그 지내오는 사이에 굉장히 힘든 게 많았어요. 어렸을 때 중국에서 생활한 것도 있고 한국에 와서 친구가 없었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. 자기도 피해자고 자기가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얘 조현병입니다. 조현병 한가운데 와 있어요. 그러니까 얘가 제가 왜요? 제가 어때서요? 그러니까 거부하고 뭐 뛰쳐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게 했어요. 약을 받으러.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해서 좀 병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인지를 못해요.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방문을 해주세요라고 사회복지사분들이 3분이 오셔서 1시간 정도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이제 그 복지사 선생님 말을 좀 잘 따르더라고요. 옳은 얘기도 엄마 아빠가 하는 거는 잘 안 듣더랬는데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 말씀을 얘가 좀 듣고 이해를 하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되고 약 복용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그래도 좀 받아들이게 됐어요.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지금 법으로는 얘를 입원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야. 그래서 애가 저를 때렸을 때 경찰을 부르고 119를 불러서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가 저를 때렸을 때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119 불러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진짜 보호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3주 입원을 했는데 애가 거기 입원해 있으면서 엄마 나 여기 있으면은 병이 더 걸릴 것 같고 마침 그 병원은 3주 입원만 된대요. 그래서 이제 약 안 먹을까 봐 주사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 외래 갈 때마다도 막 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. 그게 병식이 생긴다는 게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정신장애에 대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정신장애 예방 교육을 아예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정신장애를 겪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. 얘네들이 그 예방 교육이라든지 인식 개선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강력하게 그거는 좀 주장하고 싶어요. 초등학교부터. 왜냐하면 보면 대체적으로 신체 장애에 대한 교육은 많아요. 장애 교육은 있어요. 거기에는 대부분 뭐 시각, 청각 뭐 이러한 그런 신체 장애에 대한 것만 다루지 정신 장애에 대한 거는 정말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. 의무 교육으로 해줘야지만 앞으로 더 큰 그런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냥 약을 먹으면서도 병이 있으면서도 이제 자기 그 밥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고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우리가 떠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?
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아, 이제 내가 없어도 그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,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역할을 국가에서 조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치료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서부터 가족들이 어떻게 같이 있으면서 돌봐주고, 어떻게 이 당사자들이랑 이 병을 알아가면서 약을 잘 먹이면서 이게 재활하는 데 노력을 하느냐,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치료하는 게 좀 나아질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저는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, 그러니까 그 친척들한테나 아직 주변에 우리 아이가 조현병이야라고 아직 말을 못했어요. 일반 아이들하고 조금 다르게 좀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있지, 정확하게 제가 우리 아이가 작년에 조현병에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라고는 아직은 말을 못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저 자신도 위축돼 있고, 계속해서 이렇게 숨거나 제가 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. 누군가는 나서야 되고, 그렇다면 제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그 정신장애인들이 뭐 살인을 했다, 뭐를 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저 자신도 괜히 위축이 되고, 우리 아이도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불쾌해하더라고요. 엄마, 저거는 극소수잖아. 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뭐 위협적이거나 위험하진 않은데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단지 문제가 있는데,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올바르게 알고 그냥 이해를 좀 해줬으면 도파민이 더 분비가 되어서 뇌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럼 똑같은 다른 질병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당뇨병이나 진짜 고혈압처럼 그냥 이 병을 잘 관리만 하면 얘네들도 사회에서 정말 잘 쓰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. 사회에서 좀 이렇게 아우르고 잘 보듬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근본적으로 마음은 착하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걸 되게 싫어하고 병을 얻어서 그게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될 뿐이에요. 그래서 약 잘 먹고 그러면 조금 더 좋아져서 얘네들도 나아질 수 있으니까, 그냥 좀 아픈가 보다, 아픈 사람인가 보다,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특이하게 이상하게 보지만 안아주시면 조금 더 감싸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이고야. 나의 소중한 아들 지수에게 어렸을 때부터 동생보다 더 엄마의 사랑과 보호, 보살핌이 필요했던 너였기에 주변 사람들은 과잉보호라고 말하기도 했단다. 초등학교 입학해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도 있었지. 그럴 때마다 너에게 폭행을 가했던 친구들, 너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다음부터 나에게 그러지 않으면 돼 라고 말하며 용서해주던 그 예쁜 마음씨를 엄마는 지금도 기억한단다. 그때 너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한 점이 후회되고 너무 미안해. 앞으로는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엄마 아빠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응원할 거란다. 이젠 네가 외롭지 않도록 가족 모두 함께 할 거란다. 사랑해. 6년 전 어느 날 네 가슴 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스트레스가 더 이상 감당해내지 못하고 폭발했을 때, 그때도 엄마는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춘기라서 그런 줄 알았어. 정말 미안해. 조현병이란 낯선 아이를 만나고 나서야
네가 그동안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단다. 초등학교 취약통지서 받고 입학도 못 해보고 언니 오빠 조기 유학으로 덩달아 중국에 가게 되었지. 6년 남짓한 긴 세월 중국 친구들과 너무도 잘 지내고 뭐든 잘 해내서 엄마는 너로 인해 정말 행복했었단다. 그때 내가 가져다 준 행복으로도 엄만 너에게 충분히 감사해. 엄마와 함께 조현병이란 아이를 알아가고 이겨내보자. 엄마는 너의 잠재된 가능성을 믿어 기다려줄게. 처음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듯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야.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. 사랑해.